자, 이 영상 잘 보세요. 급류, 무릎 넘으면 휩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 2013년도 기사인데 이건 지금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천 급류에 의한 희생자가 42%를 차지해 가장 많고 2013년 기준입니다.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이후도 계속 이런 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한 해 평균 28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까지 불어난 하천물이 왜 위험한지 김성한 기자가 일반적인 알아봤습니다. 자연재해 중에 홍수로 인해 사망 사항은 오히려 이런보다 적어요. 하천물의 성인 남성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초속 1m, 발목을 조금 넘는 물살에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 근데 5m로 유속을 점점 유속이 빨라지고 2m에 가까울수록 발을 옮길 때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천천히 건너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을 뗄 때 이제 쓸려간다는 얘기죠. 발을 띄었던 게. 근데 2m 정도 되면 뒤에 저 밧줄이 없으면 이 사람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 밧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뿐이지 물살의 깊이가 무릎 높이를 넘어가게 되면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발을 뗄 수가 없어요. 떼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2m가 되면 그다음 1.3톤 승용차도 위험합니다. 타이어가 완전히 잠긴 뒤부터 흔들거리더니 차량도 마찬가지 유속 2m, 초속 2m 정도가 되면 하판에 물이 닿은 상태 정도의 수위가 차게 되면 차도 뭐 몇 톤 되는 차량도 떠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류가 얼만큼 빨리 형성되는지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순식간이죠. 물을 타기 위해서 황급히 계곡을 현재 이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여기는 이 지역에 나름 유명한 관광 명소랍니다. 이 왼쪽이 절벽이고 말 그대로 절벽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위쪽 지역에서 비가 오고 그 비가 이제 계곡을 따라서 모여서 지금 이쪽으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급류가 형성된 거예요. 순식간 잘 보세요. 물이 함께 시작하자 저기서 물이 흘러내는 걸 보고 여기서 사인을 해줍니다. 빨리 나오라고. 근데 이 가족들은 뭡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되는데 우물쭈물 아니면 굉장히 여유를 부리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저는 흙탕물이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빨리 좌우로 흩어져야 됩니다. 되지 않아서 무릎 높이까지 물이 순식간에 무릎 높이죠. 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물살이 거의 거세져서 발을 피 계곡을 자, 보시면 건넙니다. 10초 만에 자, 하지만 몇 사람은 무사히 건넜지만 한 5명 정도는 10초 만에 순식간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버립니다.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10초도 되지 않아서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는데요. 물살도 굉장히 위험한 단계 그랬죠. 무릎 높이 유속이 2m/s 정도에서도 무릎 높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속도가 지금 그보다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럼 이 상태는 거의 안타까운 결과를 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이 절벽이었던 곳이 순식간에 폭포로 된 이 장소에서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사고가 시작될 때 신속하게 이탈했던 분들입니다. 이 사람이 위에서 물이 내는 걸 보고 사인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생존 리더가 돼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신속하게 빠져나옵니다. 이 원본을 보면 저 사람이 막 손짓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은 옆구리에 허리 이렇게 손을 올리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고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한 4m 정도 빨리 달려나가면 됩니다. 아직 무릎 아래 정도의 높이기 때문에.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 설마 여기 비도 오지 않고 있는데 설마 이 물이 뭐 성인 기준 한 60kg, 70kg 되는 우리 무게를 이겨서 뭐 우리를 쓸고 가겠어? 그런 안타까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거죠. 이 사람 판단으로 지금이라도 이 사람이 아마 가장의 리더 같은데 나가면서 빨리 나가라고 손짓해주고 했으면 이분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딱 허리에 손을 딱 얹고 여유를 가져버리면서 안타깝게 나머지 분들도 골든타임 놓친 거죠. 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되면 늦어버립니다. 무릎 높이까지 되면 나머지 사람도 구조하러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절벽인데 지금 폭포로 완전 바뀌었죠. 이게 채 1분도 안 돼서 결국 이분들 떠내려갑니다. 여러 사람이 돌을 붙잡고 버텨보지만 무릎 위로 몰아치는 스크럼을 짜서 버티지만 결국 물의 힘을 못 이기는 거죠.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물에 떠내려가고 갑니다. 이와 비슷한 사고가 이탈리아에서도 있었습니다. 6월달에 있었던 이탈리아에서 이런 급류에 의한 사망 사건, 이것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영상은 북부 잡으세요. 프레마리아코 인근 나티소네 강입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른 급류에 오도 가도 못한 채 세 사람이 서로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겁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한 채 버텼습니다. 자, 이미 무릎 높이 이상으로 7m 정도 떨어진 강둑에 구조대원들이 있었지만 거센 물살 탓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떠내려갑니다. 결국은 떠내려서 3명이 다 밧줄을 던져봤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3명 사고죠. 모두 지금 다리 위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줄을 던져주는 그런 구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지금 조사, 경찰 조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조, 그다음 출동의 시간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에 대해서 현재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구조대원들 포함해서. 이 네티슨 강에 산책을 왔다가 여기 보면 물이 빠졌을 때는 요 지금 서 있는 부분은 가장 높은 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좌우로 골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책을 하다가 위에서 갑자기 폭우에서 모여 흘러내렸던 물들이 이쪽으로 흘러 유입되면서 순식간에 급류로 바뀐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징후가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 결과도 마찬가지 이 현장에 있던 본인들이 판단을 잘못함에 따라서 안타까운 결과가 이어졌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에 있던 지금 이거 찍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빨리 탈출해라 그랬어요. 물이 내려오니까 빨리 이탈하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여전히 리더가 판단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남자가 리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이탈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냥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구조되고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왜냐하면 이 여성분이 이 중에 있는 여성분이 우리 아침에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그냥 버티면 구조가 되겠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각자 도생입니다. 생존은 기본적으로 일단 현장에서 각자 도생, 그 다음 시스템에 의한 도움을 받는 그런 어떤 전략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무조건 구조대 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일단 신고하고 그냥 기다리는 전략 쓴 것 같아요. 그때도 다른 이 사진들과 자료를 보면 이쪽 부분이 탈출로가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이전에 물이 이만큼 차오르기 전에 마른 땅과 그 다음 경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지금 떠내려가는 요 분이 구조대입니다.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2명이 도착해서 이쪽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찾아서 그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여기만 없고 요 좌우가 굉장히 유속이 빠른 깊은 곳이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물에 차버렸으니까 수평적으로 보이지만 물속의 지형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고립된 상태의 이 구조 대상자들 보고 비슷한 높이겠지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굉장히 깊고 빠른 곳이니까 떠내려가 버립니다. 구조가 1차 구조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럼을 짠 이유는 구조대가 스크럼을 짜고 버텨라고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렇게 스크럼을 짜는 어떤 급류에 버티는 방식이 있긴 합니다. 서로 역방향을 보는 거죠. 한쪽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방향, 한 명은 반대편 방향에 서로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밀어주고 버텨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추가적으로 물이 더 유입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에서만 가능한 거지 지금처럼 계속 물이 유입돼서 불어난 상태에서는 그런 스크럼 방식으로도 절대 안전을 확보를 못합니다. 어쨌거나 구조대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서 버텨라고 이렇게 조언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스크럼을 짠 겁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짠 게 아니고 이렇게 조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구조대 일부 인원, 그 다음 지나가는 관광객들 또는 거주민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가 그 사고 현장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3명이 있는 곳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영상 찍었던 지나가던 이 주민분이 지금 빨리 요렇게 여기 위에서 보면 요렇게 아직 사고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요렇게 아직 물이 많이 차오르지 않았으니 위에서 물이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요렇게 탈출하라고 조언을 해줬었어요. 그때까지는 충분히 나갈만 합니다. 유속도 빠르지 않았고 물의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영상들을 보시다시피 물이 위에서 이제 흘러내리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분명히 급류로 바뀔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빨리 이분들한테 조언을 해준 겁니다. 빨리 이탈해라 이렇게. 지금이 사실 가장 좋은 탈출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분들이 놓칩니다. 가만히 있어 버렸어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이 가장 높았던 그 위치 주변으로 급류가 형성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급류가 이제 고립이 된 거죠. 그때 이 고립될 때 여성분이 먼저 전화를 했답니다. 그 신고를 받고 구조대 2명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높은 요 사구 중심으로 했을 때 좌우가 이미 급류가 형성됐다 보니까 이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거죠. 그러나 구조대는 용감하게 끈을 연결해서 이렇게 가면 떠내려가겠죠. 그래서 위쪽 지역으로 가서 떠내려가면서 여기 연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시 구조 방법을 바꿔서 시도를 합니다. 아까 여기에서 구조대원들이 흐르는 물의 어떤 속도를 고려해서 어디로 가냐면 위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온 거죠. 여기쯤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구조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요 높은 지역 주변은 굉장히 빠르고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급류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는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갯골과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차 구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흘러내는 거 고려해서 가다가 아까처럼 그냥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이제 구조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급하게 바뀔 줄 몰랐다.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한번 급류가 형성되면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환경이 변해버립니다. 아까 여기 형성됐던 이런 사구가 가시했던 이런 사구가 지금은 완전히 급류에서 덮여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건 이때 이 정도 되면 지금 물 높이 이미 넘어가고 있죠.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구조대가 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그런 어떤 그 위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바탕해서 이런 안타까움들을 분석한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이때 이 위에서 얘기했던 주민분 얘기만 듣고 빨리 이렇게 나갔었더라면, 여기는 아직 물이 차지 않고 아직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나갔더라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던 곳인데, 이걸 다시 물이 빠진 상태에서 보면 바로 요 곳입니다. 요렇게 해서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죠. 여기 물이 고여 있고 여기는 사고가 형성돼서 돌출되어 있는 능선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갔으면 됐는데, 이걸 위에서 보고 지도를 해줬었기 때문에 지도해준 대로 이렇게 따라갔으면 됐는데 현장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사이에 판단 잘못으로 안타깝게 3명이 익사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현장의 안타까운 대응, 이것도 피해를 키우는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절대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 그것도 특히 흙탕물이라면 이건 굉장히 많은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곳을 쓸고 간다는 걸 이해를 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았더라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구조대 오기 전에 미리 다 대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여기에 고립된 거고, 이 구조대원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걸 보고 시도하다가 그냥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 전까지 충분히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갔으면 됐다 이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직 사고 상황이 진행되는 그런 어떤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돌출되어 있는 이 식물들을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직 물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그런 곳이죠. 이 짧은 시간의 판단 미스로 안타깝게 젊은 3명이 사망하는 어떤 사고가 이탈리아 네티슨 강에 있었던 익사사고의 핵심입니다. 여성분의 시신은 당일 발견됐어요. 그런데 남성분의 시신은 당일 발견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떠내려갔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한 11일 정도 수색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찾긴 찾았습니다. 11일 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 그 하천 아래쪽 부분에 이런 돌틈에 끼어 있는 안타까운 사고자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했어요. 충분히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 구조대가 좀 더 지형에 대한 파악을 했다면, 수색 방법을 좀 더 달리 했었더라면 한번 구조해볼 만한, 구조 성공했을 만한 그런 어떤 골든타임도 있었고, 이때까지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냐고, 그죠?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어요. 살 수 있다. 그런데 자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되면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때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실 헬기가 빨리 떴었어야 되는데 헬기가 30분 만에 뜹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사고 일어나고 이미 떠내려가고 난 뒤에 1분 후에 헬기가 도착하는, 그래서 이게 뭔가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구조 신고받고 출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해서 현재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서로 안타까운 거예요. 구조들도 안타깝고 사고 당한 이분들도 참 안타깝고, 근데 골든타임이 서로 있었다는 거예요. 구조대한테도 있었고 현장에 있는 이런 구조 대상자들한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응과 현명한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구조자나 피구조자나 모두 결국 안타까운 결과가 서로에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죠. 구조하러 갔던 사람도 추궁을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고, 안타깝게 피구조자들은 전부 사망한 사고로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빨리 빠져나온 사람, 좌우 관계없이 빨리 근거리에 빠져나온 사람 살았고, 우물쭈물한 사람들은 결국은 고립과 그 다음에 결과는 뻔합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 다음 결과는 뻔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고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고 때 계속 현장에서 다 지켜봤던 거예요. 그리고 떠내려간 걸 이런 방식으로 떠내려간 사람 잡을 수 있겠냐고. 이게 물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런 것들이 논란거리가 돼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여기서 본 이분들이 본 현장 사진들이죠. 그때 빨리 판단을 했었더라면,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아까 뉴스에서는 7m 정도라고 했는데 7m는 훨씬 넘습니다. 그럼 여기서 던진 우리가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드로우백 있죠. 드로우백으로 한번 던져볼만 했단 말이죠. 드로우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드로우백이 있었다면 여기서 이 정도는 한번 던져볼만 합니다. 한 20m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최대한 접근해서 여기서 드로우백을 던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고 사례를 보고 빨리 현장에서 빠른 판단을 하고 빨리 대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예방되거나 아니면 최소 피해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해석본인데,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안 나왔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남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빠져나갈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 위에서는 보이니까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신문으로 실린 겁니다. 그래서 왜 도망가지 않냐, 빨리 이탈하지 않았나, 이게 지금 해석이 조금 이상한데, 이탈리아를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해석이 좀 이상한데, 왜 그때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논쟁으로 남아있고, 여기 목격자,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 빨리 돌아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빨리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로. 그런데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기다리자, 누군가 그랬겠죠. 기다리자. 그 판단 잘못으로. 또 여기 구조대원이 충분한 구조장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드로우백이라든가 아니면 구명환 같은 것들을 챙겨왔더라면 여기서 정도는 충분히 사람으로 던져볼만 합니다. 던져볼만 해요. 근데 결국은 몸으로 수영해서 이렇게 가려다 보니까 이 급류에 떠내려가서 구조 실패했던 그런 초기 대응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사고에 이제 후유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발생되는 그런 어떤 원인이고 현상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이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절대 단기간에 잦아들지 않습니다. 바로 저런 증상, 특히 흙탕물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산에 있던 물이 계곡을 타고 전부 다 모여들어서 지금 이 사고 원인이 된 가장 큰 계곡으로 물이 전체적으로 쓸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흙탕물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유량도 많고 유속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좌우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 가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곳으로 좌우로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옛날 안타까운 한국에서 있었던 사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왼쪽으로 갔고요. 아이가 반대편으로 간 겁니다. 근데 아이를 다시 부른 거예요. 엄마 있는 쪽으로. 이게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더 안전하게 내가 관리를 하겠다, 통제하겠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죠. 왜냐하면 어른 입장에서는 무릎 아래 정도의 높이지만 아이 입장에서 무릎을 훨씬 넘어버리는 높이에 굉장히 빠른 물살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가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그 작은 판단 하나 잘못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증상이 나면 좌우 가릴 거 없습니다. 본인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곳, 가족이 어디 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빨리 이탈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 안전한 곳에 올라가 있으면 구조대가 어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좌든 우든 사람이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엄마가 있는 곳이든 아빠가 있는 곳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좌우로 흩어지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살았던 생존했던 사람들은 신속하게 좌우로 이탈하는 사람입니다. 신속하게 좌우로 이탈. 이것도 버려야 돼. 버리고 빨리 이탈해야죠. 근데 우물쭈물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미 늦어버린 거죠. 물이 한번 불어나면 절대 단기간에 잦아들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지나왔던 요 상황에서 두 분이 그죠? 빨리 좌우로 지금 벗어나야 되는데 가운데서 우물쭈물 해버린 거예요. 여기는 이미 벗어난 분이고. 근데 보세요.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잠깐 멈칫한 사이에 물이 이렇게 불어나버린 거죠. 완전 골대버린 겁니다. 이 상태는 정말 위험한 상태죠. 왜냐하면 무릎 이상이고 유속은 초당 2m/s를 초과하는 정도 유속입니다. 엄청 빠른 거죠. 이러면 자칫 잘못 발만 디디더라도 중심 잃고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계곡 자체가 어떻습니까? 평평한 곳이 아니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돌들, 장애물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가려져 버리면 이런 데 걸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끼들이 또 많이 껴있겠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발 한번 잘못 딛다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바위 틈에 발이 껴서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이 물이 이 전체적인 이 계곡을 덮기 전에 빨리 이탈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존법입니다. 절대 여유를 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이건 올해 6월 30일 있었던 사고입니다. 순식간에 고립되어버리죠. 굉장히 진짜 위험한 상황을 가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수량과 그다음 물의 속도는 더 높아지는데 이때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더라도 구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안타까운 빨리 초기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발생됐을 때 현상을 딱 파악하고 바로 대응해야 됩니다. 끝내야 돼. 내가 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장마철 또는 폭우가 내리거나 아니면 이미 예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곡이나 바다에 이런 레저 활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 잘못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위기는 사전에 예측하고 피하는 게 최선의 생존법입니다.